주제는 사마천의 경제학입니다. 사마천의 경제학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마천은 인류에게 남긴 아주 경제학의 보고 화식전을 남겼습니다. 경제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주는 지혜의 결정체, 그리고 훗날 지혜롭다는 자들이 반드시 나의 책을 찾아 읽고 행동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므로 잘 갈무리하였다가 의인이 나타나면 주라, 이렇게 자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사마천은 제일 먼저 사상과 정치의 문제를 지적했죠. 왜냐하면 개인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은 개인의 노력만이 아니라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과 정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마천은 내다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 해안이죠. 사마천은 중국 한나라 무제 때 태사령이잖아요. 천문을 관측해서 우주 변화와 징조를 미리 캐치해서 황제의 치국에 보좌하고 백성들이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천문을 관측하던 관리가 어찌하여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어찌하여 인류의 경제학 보고라고 하는 그 화식전을 저술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가져볼 만하죠. 사마천이 지은 사기는 모두가 130건인데 이 중에서 129번째가 화식전입니다. 사기의 마지막 130건째는 이제 사기를 지은 동기, 그리고 뭐 저간에 자기가 겪었던 사정 이러한 것들을 밝힌 자서이니까 실제 내용으로 치자면 사기의 가장 마지막 건이 화식전이죠. 중국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사망오제 이후에 중국은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그 뒤를 잇는데, 주나라는 기록으로 보는 중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주나라는요, 공자가 그토록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가장 이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진짜 돌아가야 될 정도로 이상적인 통치였는지는 뭐 다음에 한번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연대기 한번 살짝 살펴볼게요. 주나라는 내부 분열 때문에 망했죠. 혹자들은 서쪽에 오랑캐가 밀고 들어와서 동쪽인 낙양으로 천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오랑캐가 멀쩡하게 잘 사는 강성한 나라에는 안 쳐들어가잖아요. 어리숙하게 보이니까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인 달기의 문제, 주지 육림의 문제, 그 다음에 왕비를 웃게 하려고 군사통신망인 봉화대에 불을 올리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 동쪽에 있던 그 주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천도하고 난 다음에를 서주라고 하고, 천도 이전을 동주라고 하잖아요. 동주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춘추전국이에요. 춘추전국. 이걸 쉽게 이해하자면 공자를 연상하면 춘추시대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맹자를 생각하면 전국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대략 중국 천하에는 왕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약 한 1500개가 있을 때 부족 국가였겠죠. 골마다 강옆에마다 내가 왕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00개. 그런데 많던 나라가 춘추전국을 거치면서 10수개의 나라로 통폐하게 되잖아요. 질서가 재편되잖아요. 이 시기를 춘추전국이라고 하는데, 자, 분산되어 있던 여러 나라가 큰 나라로 통합되는 질서 재편기에는 뭐가 자주 일어나죠? 전쟁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난리가 발생하니까 골병드는 것은 백성이죠. 젊은 사람은 장정으로 끌려나가 죽거나 다치고, 남은 백성은 군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죠.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정말 끔찍한 그 세월 아닙니까? 이런 세월이요. 그리고 전쟁의 그 흔적을 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하루하루 삶은 버겁기만 한 것이죠. 피비린내나는 처절한 삶의 현장을 배경으로 나타난 단어가 세옹지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옹지마라고 사자성구를 그냥 읽고 외우고 쓰고 말지만은 이 네 글자 뒤에는 피비린내나는 역사, 그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감내하며 살았던 수없이 많은 민초들의 삶이 이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전쟁이 되면은요, 전략가와 장수와 사상가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됩니다. 사마천은 전략가와 장수들은 다른 편에서 다루었고, 오직 경제와 관련된 문제와 해법은 화식전에서 다루었죠. 자, 화식전의 첫머리에는요, 사상가인 노자를 등장시킵니다. 노자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권력자가 해야 할,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화식전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남긴 위대한 사상가잖아요. 공자에게 한 수 가르침을 주었고 공자가 가르침 받고 돌아와서 노자는 용이야, 그 깊이와 방향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용이야 용,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노자를 찾아간 그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천하를 안정시키려면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자가 이런 지하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예를 주장하던 사람들 있잖아. 이미 죽어서 유골도 찾지 못해. 그런데 지금 세상에 예를 찾아서 어디다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건가? 먼 길을 찾아왔으니 내가 돌아갈 때 예비를 두둑히 줘야 되지만은 내가 돈이 없으니 아름다운 말 몇 마디 남기고 자네. 들어주기 바라네. 이렇게 하면서 선비는 몸을 조심해야 돼. 환란의 시기에 선비가 자기 뜻만 주장한다면 남의 시기 질투를 받고 권력의 미움을 받아서 내 몸조차 간수할 수 없을 지경이 될 수도 있으니 당부하건대 부디 몸을 조심하게나, 이런 말을 했죠. 젊은 학자 이율곡이요, 성주의 외가에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경상북도 안동의 도산서원에 들렸습니다. 이 태계를 찾아가서 다짜고짜 시한수 지었죠. 선생님의 한나절 시간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도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젊은 학자의 기계를 참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는 퇴계 선생께서 도란 것은 자네와 내가 차차 궁구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타이르죠. 이 모습과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2500년 전 모습이죠. 하여튼 사무처는요, 왜 노자를 비판하면서 인류의 경제학 교과서로 추앙받는 화식전을 시작하였을까요? 사마천은 백성들의 의식주와 안전을 나라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정치가 원만하면은 결국 백성들의 의식주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전쟁하는 거 이제 그만해. 그리고 나라의 경계도 좀 그냥 적당하게 자연을 경계로 해서 지키고 서로 내부 단속하면서 안전하게 살고, 그리고 백성들도 더 좋은 거 찾아서 외국으로 떠다니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용어로 소국과민론이라고 하죠. 소국과민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백성들에게 안 먹혀 들어가요. 한때는 환호를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먹어들지가 않아. 왜 그러냐? 백성들이 환호할 때도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상황이 있었고, 백성들이 외면할 때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시대 상황에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마천은 노자의 그런 주장을 반박을 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음과 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본능을 억누르는 어떤 사상과 주장도 폐기되어야 한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주장을 하는 사상가는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애꾸는 이론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묘론이죠, 묘론. 묘론요. 그래서 엉뚱한 이론으로 세상을 현혹하는 사상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치인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백성의 고혈을 짜지 말아야 한다. 땅 한 뼘 더 늘리는데 뿌려야 할 백성의 고혈이 얼마이며 들어갈 재물이 과연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가? 더욱 중요한 게 있어. 권력이 시장을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탈취하면 안 돼. 한나라 무제는 시장을 장악했죠. 시장을 잘 아는 상인들을 관리로 등용해서 그 시장을 마사지하게 만들었죠. 오수존을 만들어가지고 화폐를 마구 공급해서 유통질서를 문란시켜줘. 그리고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받아들여서 경제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마천이 비판하는 경제 질서는 자유로운 경제 질서입니다. 자유경제 질서도 문제가 많지만은 이것은 가격의 등락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귀할 때는 가격이 오르고 또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면 가격이 내리는 이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시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욕심 많은 사람이 물건을 막 사재기를 했는데 하필 그때가 가격이 급등했을 때예요. 더 급등시키려고 사재기 했네. 그런데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해. 왜? 천문의 변화로 풍년이 들었다. 뭐 이러면 가격이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상이 권력과 결탁하면 무시무시한 괴물로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상이
권력과 결탁을 하면은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정치와 사상을 수용하는 국민은요, 어마무시한 괴물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전락을 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달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2100년 전, 지금 2023년 아닙니까? 국민소득 35,000달러, 자전거도 만들지 못하던, 생산하지 못하던 이 코리아가 전투기를 수출해요. 그렇게 콧대 높은 유럽의, 정말 유럽의 나라들이, 수상과 국방장관들이 우리나라에 다투어와서 무기 자기들 나라에 먼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로비를 하는 그러한 세상, 멋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버려야 할 정치와 사상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맞아. 자유민주주의 문제 많으니까 버려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나라가 살면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는 대안 없어. 다른 사람 버려야 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자꾸 교화시키거나 돌아오지 않으면 그 나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뭐 최종 대안은 그거 아닙니까? 자유의 꿀을 빨고 살면서 자유를 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반미 하면서 계속 미국에 내 새끼 가서 교육시킬 필요 없잖아요. 내가 좋은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물을 배우게 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인류의 경제학 교과서인 화식전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과 정치의 문제를 꼬집으면서 경제 이론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백성들도요, 사상이나 정치에 종속되지 말고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라. 사상에 편향된 무리에 들거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밥벌이 하면 안 돼.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지만은 정반합 원리에 의해서 반드시 공격받아서 누리던 모든 것 다 잃게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홍.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답은 시장에 있지. 단 시장은 자유로워야 돼. 자유로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의 변화를 살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일단 노력을 해. 육체 노동을 하라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 그리고 지혜를 짜내면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변화를 꿰뚫는 지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큰 부자가 되고 유유자여적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마체는 아주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그 원리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원리. 후일의 지혜로운 자들이 반드시 내 가르침을 받아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야. 자, 사마천의 그 화식전은요, 재물을 불리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지켜야죠. 그리고 물려주어서 대대손손 부자로 살게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에 그 시간과 조금 하던 일 멈추시고 눈을 할애해 주시면 이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재물을 불리고 지키고 물려주어서 대대손손 부자로 사는 경제 이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실천하면요, 가난은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닙니다. 단지 가난은 가난할 때 현상이죠. 제가 중요한 말을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을 까딱 잘못하다가는요, 화식이 아니라 화만 키우는 화식이 될 수 있어요. 화식이요. 그래서 올바른 선생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화식전 노자왈 지치지그하면 인국상망하고 개구지성 상문하더라도 미는 각감 기식하고 미기복하고 안기속하며 낙기업하야 진호사 불상왕래니라. 필룡차 위무만근세 도민이목주기 무행이니라. 태사공 사마천이 말하기를 신농 이전은 오부지이나 신농 이전의 세상은 나는 모르나 지약 시경과 서경에 기록된 그 시대 이후의 일은 내가 다 알아. 우하 이래로 사람들의 본능은 이목은 욕 극성색지오하고 구욕궁 추한지미하며 신은 안일락하고 이심과긍세 능지영사 속지전민구이 수호설이 묘론 종불능하니라. 가가호 방문하면서 설득한다 해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 변하지가 않아. 고로 예로부터 가장 통치를 잘하는 그 왕은 순리에 따르고 선자는 인지하고 기차는 이도지하고 기차는 교회지하며 가르치고 문책을 하며 실책을 하며 기차는 정제지하고 법규를 교묘하게 잘 짜서 그 법을 지키도록 하고 최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최하자. 가장 졸렬한 지도자는 누구냐? 여지쟁이라.
백성들과 더불어 다툼을 하는 너는 최하자 여지쟁이야. 이 때문에 사기는 황제를 비방한 방서가 되어 있었고 또 백성들이 읽지 못하는 금서가 되어서 무려 2500년 세월을 어둠 속에 묻혀 살다가 최근에 이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저는 이 화식전이 우리 집에서 약 한 300년 가전되어 내려온 책인데 제가 이것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표절률이 0%입니다. 참 재밌게 쓴 박사학위라고 그렇게 모두가 칭찬을 했죠.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거 한번 쭉 연구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지금 저 경제가 뭐 힘들다고 하는데요. 화식전은 힘들 때도 기회가 있는 게 화식전입니다.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지식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고요. 지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아하 이게 기회로구나. 기회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회를 잘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